12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내 첫 부녀 대통령이자 41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의 표를 얻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한 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하면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74%, 나스닥 지수는 0.33%, S&P 500 지수는 0.57% 하락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이 재정 절벽을 막지 못하면 현재 최고 신용등급인 AAA에서 강등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 기조를 보여줄 인수위원회는 주말쯤 인수위원장이 결정되고 오는 26일을 전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방 박미라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마치고 우리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잠시 후 향후 전망과 함께 오늘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도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증시 살펴보면은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고 유럽 증시는 일제히 오르고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소 장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일단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증시가 쉬었습니다. 하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큰 폭이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금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만큼 재정절벽 협상 자체가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무조건 어떻게든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죠. 그런 입장 자체가 지금은 단기적인 악재라고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비중 자체를 그렇게 크게 안 두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낙관적인 흐름 나타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분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좀 판단하시는 게 좀 더 좋겠고, 그리고 미국의 소프트 기업인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마감하는 결론치를 좀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건축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는 급증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경기 지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은 어제 휴장을 마치고 또 1시간 정도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긍정적이겠죠. 네. 그만큼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의미를 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P통신을 비롯해서, 그리고 신화통신,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은 독재자의 딸이 지금 다시금 박근혜 정권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5년간 더욱더 보수 정권을 유지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결과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전문가들의 예상을 좀 뒤엎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일단 투표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집권 자체가 대부분 다 바뀌었죠. 그만큼 네. 한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세적인 측면을 좀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차후에 국정운영 같은 경우에도 별 탈 없이 그냥 무리수가 없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자체가 대형주 위주의 경기 민감주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하셔야 되는 점은
그러면 투자 심리가 다시금 회복됐는데 거래량적인 측면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불어날 수 있는지, 그런 투자 심리 자체가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녹아드는지 여부를 꼭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방법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박근혜 당선인 테마주를 좀 더 주목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정치적인 테마주를 공략을 하시기보다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물려오던 그 정책 대부분이 그냥 간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감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 위주의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가장 큰 대안이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같은 경우에는 철강 금속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화학 업종의 랠리가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우리가 좀 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학과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오늘 관심 가질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청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철강 금속 업종을 보면 가격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코스피에서 대형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낙폭과대 그리고 화학주 이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오늘은 삼양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총은 1,300억이고요. 그만큼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개미 투자자분들한테 좀 더 유익한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가장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캐파시터 필름이라는 분야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캐파시터 필름을 하는 업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PR이 13.1배입니다. 하지만 삼양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배거든요. 그만큼 일단은 PR적인 측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자체가 좀 더 강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더라도 큰 낙폭을 한번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뉴스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 자체가 일단 대주주의 주식 처분이라는 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대주주의 주식 처분 소식 자체가 지금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국면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고점이 6,000원대였습니다. 6,000원대에서 다시금 3,000원대까지 내려가는 흐름 나왔고요. 그만큼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실적을 다시 한번 더 재평가할 그런 국면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이라는 모멘텀 자체가 지금은 대형주를 비롯한 중소형주 화학주들에 다 서서히 녹아드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을 첫 번째 이유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같이 수급적인 분위기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매수세나 매도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은 큰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바뀜 현상이 좀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 자체를 잡아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리고 종목별 특징상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흐름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유익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일단 일봉상으로 보시면서 눌림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점 자체는 3,000원대죠. 3,000원대에서 한번 지지가 되고, 다음에 큰 거래량이 있었던 3,400원짜리를 다시 한번 더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흐름 자체에서 지금 21선과 11선 사이에 우리가 매수권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방법이 조금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 3,500원에서 3,550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장중 눌림목을 조금 공략하시는 방법이 가장 탁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보시면서 5,000원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소형주다 보니까 한 번에 큰 시세가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크게 변동폭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그리고 낙폭과대가 분명히 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쉽게 내려왔던 만큼 지금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더 염두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000원짜리를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학주 중에서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었죠. 삼형화학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AS 받아볼 종목이 네오이즈 게임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천받은 이후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요. 저희가 12월 12일에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한데 말이죠. 일단은 지금 네. 현재로서는 주가가 옆으로 좀 기고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요. 네. 사실 그 사이에 악재가 약간 떴었습니다. 그 네오이즈 인터넷과의 인수 합병 부분,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돼 있는데 기존의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합병 조건 자체가 200억대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 합병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들어온 금액 자체가 400억대를 넘었기 때문에 일단 네오이즈 인터넷과의 합병에서는 그 현재로서는 무산된 상태고 그것이 악재로 작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약세를 좀 탔었습니다. 실제로 주식 시장이 계속 최근에 침체를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정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의 독주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 주식 시장을 통해서 뭔가 자금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다른 여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런 상황이라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의 상승이 더 흐름이 강했고 아니면은 또 급락 흐름이 없었더라면은 그러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합병 자체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텐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온 것은 역시 주가의 침체가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 금액보다도 지금 현재가가 낮은 수준이라서 그래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은 상황을 그렇게까지 악화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도 보시면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은 매수가 빨리 들어오면서 회복을 자꾸 시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돌파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종목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나면은 빠르게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다 갉아먹는 흐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이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견조한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조금 기다림이 있더라도 지금은 추가 반등을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고 매수나 아니면 보유 전략을 그대로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 그대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라도 저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그대로 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오이즈 게임즈 AS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대선 이후 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 업종에 관심을 갖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던데 오늘의 관심 업종 미리 들어보니 모바일 게임 관련주라고요.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뭐 사실 정책 관련이나 정치 관련 테마들은 사실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슈가 좀 사라지기 때문에 네. 실제 어느 정도 수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사실 거래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갔던 부분이 이 정치 테마라든지 정책 관련 테마들은 그 실제 수혜보다도 주가의 상승이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하는 것이 크고 또 그것이 결국은 특정 매수 주체,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이나 작전 세력들이나 아니면은 뭐 수급 주체들에 의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사라지고 나면은 주가의 진행이 그다지 크게 강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괜히 무리해서 뭐 그런 쪽에 억지로 공략을 했다가 또 고생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강하게 치고 나오는 종목만 선별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업종 전체를 광범위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최근에 이제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 자체가 중국의 그 계약 기간을 3년 연장했다는 내용이 호재성 재료이긴 하지만은 그거를 떠나서 그쪽의 종목이 진행을 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즉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매수 주체들의 움직임들이 계속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세력들이 들어와서 끌어올리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책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급 주체들이라든지 작전 세력들이 어진 다 빠져나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승 지속력이 강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전통적으로 매수가 강했고 실제 수급이 따라주면서 실적이 따라주면서 좋은 진행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하는 형태를 노려보시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에서 모바일 게임 관련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모바일 게임 관련주는 여러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대표적인 주식 몇 가지가 게임빌이라든지 컴투스 같은 기관 선호주가 있겠고요. 또 실적 때문에 전통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했던 위메이드 같은 주식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애니팡이라는 게임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YD 온라인 같은 주식도 있겠는데요. 이 종목들의 공통적인 공통점이 최근 들어서 한 두세 달 정도 조정을 거쳤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생기는 상황이고 또 중기 조정 이후에 반전 포인트를 잡는 포인트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매수가 들어오는 강도보다는 네. 조정이 들어오는 강도가 더 센 만큼 종목이 상승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만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공략을 하시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업종으로 모바일 게임 관련주 단기 대응이 유효한 위치이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게임빌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그 주가의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적으로는 큰 부담은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은 그 주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자칫하면은 중기 조정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는 여건인 만큼 아직까지는 단기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인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21일 날부터 주가가 고점을 찍고 쭉 빠진 다음에 지금은 이중 바닥 형태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차트 형태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만 5천 원권 정도를 쉽게 이탈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하락세를 타고 약세 전환을 하더라도 보통 쌍봉 형태로 깨지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다시 쌍봉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4만 원대나 13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진행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도 모바일 게임 관련주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고 또 시장에서 뚜렷하게 주도주로 부각되는 주식들이 없는 상태인 만큼 다시 한번 재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형태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반전 시도를 하다가 몇 번쯤은 계속 돌파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그 라인을 못 넘고 한 달 반에 걸쳐서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못 넘고 횡보를 하다가 결국 박스권 하단 부분의 가격을 깨고 내려가면서 2단 형태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올 때는 그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지금 당장은 게임빌 같은 경우에 주가가 바로 무너지는 형태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 적극적으로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장이 매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하루 들어오면은 그거에 준하는 형태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조정이 꼭 2, 3일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저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게임빌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에 속하기 때문에 저가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10만 5천원에서 10만 6천원 정도 잡겠습니다. 하지만은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저가 매수를 그대로 하실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12만 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잡는데 어차피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깨고 내려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안 나온 다음에 시간을 좀 끈 상태에서 다시 깨고 내려가면 반드시 손절매를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게임빌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송농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명희 대표님. 선거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럼요.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음 신창환입니다. 네, 이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지나갔습니다. 대선 이후 우리 시장 어떤 움직임 보일지 상당히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으로 3,000포인트, 코스피 3,000포인트를 약속하기도 했어요. 오늘 시장 어떤 쪽으로 방향이 움직일까요? 글쎄요, 박근혜 당선자가 전 세계 미국 정도의 우리가 국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헛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3,000포인트 갈지 안 갈지는 각 대통령 당선자들이 꼭 그 헛소리를 하던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믿을 게 전혀 못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했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철칙으로 지킨 게 뭐냐면 주인을 배신한 사람, 특히 자기 동료를 배신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수해가 올지라도 그 자리에 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를 보면서 배신자들이 너무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 나이가 국회의원을 5, 6회 하면서도 해먹을 거 다 해먹어 놓고 막판에 또 권력을 쥐기 위해서 또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 조금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은 이제 조금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경로당에서 열심히 좀 개털모자 쓰고 배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박근혜 후보가 이제 훈장을 줘야 될 사람이 세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선 축하 미사일을 쏜 김정은 씨하고 그리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머리가 이만큼 나쁜 사람을 나 본 적이 없어요. 리정희라고 그 사람 재수해가지고 아마 다른 대학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울대 나와가지고 머리 이만큼 나쁜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뻥철수 씨라고 이렇게 세 분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박근혜 당선자가 훈장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간 선거는 잘 끝났고요. 축하를 드리고 또 멋진 사나이 아닙니까? 내 문재인 후보 보면서 멋진 사나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우리 문재인 당선자 낙선은 했지만 참 멋지다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참 이번 선거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참 좋았다. 그 반면에 텔레비에 구역질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배신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 그 배신자들은 우리 방송에서 조금 안 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정권계에서도 시황을 양다리 걸치는 시황들은 다 찢어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부, 변명하는 그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장은 다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장은 다 됐으니까 일단은 굉장히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현금화 저는 50%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박근혜 등서가 3천을 보겠다. 3천 볼 때 보더라도 우리는 혜택 없습니다. 왜? 삼성전자만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혜택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주식 물량을 과감히 줄이는 그런 부분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가 자체를 갖고 논하기는 조금 그렇죠. 예, 주가 자체를 갖고 논하기는 지금 괜찮은데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보조 지표를 볼 것 같으면 MACD죠. MACD가 지난 화요일 날 이미 추세가 꺾이는 그런 모양이 확실히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MACD나 시그널 자체가 오실레이터 데드 크로스 나지 않았지만 장 자체가 굉장히 약한 모양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신중해야 할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업종마다 조금 틀려요. 업종마다 틀린데
코스닥 볼 것 같으면 코스닥은 비운의 테마 영화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그만큼 테마주 하다 말았는데 그 테마주를 춤에 입술에 춤도 안 바르고 문재인 테마주 추천했다가 박근혜 주 테마 추천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나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일단 테마주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코스닥은 장기 침체가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침체가 될 것 같고 특히 박근혜 당선자가 이제 3,000포인트를 보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첫 개를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사기치는 증자라든지 사기치는 공시 특히 대한전선 같은 거 대한전선이나 그다음에 삼성생명 같은 거 상장 이후에 한 번도 그 가격 안 가는 그거는 분명히 주리를 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금융감독원 쪽에서도 분명히 자기 일을 다 해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은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운수장비 쪽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자리에서는 다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조선 이런 부분은 조금 장기 침체 들어갈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침체가 곧 들어오고 있다. 결론은 최근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는 조선하고 건설인데 조선건설도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물량을 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자. 그렇지, 정리를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물론 강가는 뭐 아직까지 잉태형이라서 강력한 하락은 나올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일단 물량을 줄이면서 방망이로 번트 외에는 되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고객여 특검은 전혀 믿을 게 못하고요. 이 고객여 특검도 우리 박근혜 당선자가 항시 기관들이 사기치는 고객여 특검 이런 거는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미국 선물 자체가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상해증 시도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 계속 12,150에서 계속 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고가를 갱신해도 갱신의 매물대가 계속 부딪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거의 95% 이상 고점이다. 물론 급락은 아직까지 나오는 자리는 아니지만 고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자정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일단 151만 5천 원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갖고 계속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150만 원 같으면 제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박근혜 당선자가 삼성전자도 우리 일반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런 것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DMI로 봐서는 여러분 보다시피 아웃사이더 데드크로스가 곧 나는 일부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단 삼성전자로 봐서는 장 자체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 자체가 여러분 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도 오늘이 거의 서서히 뭐 기준선은 상관없죠. 전환선 자체가 여러분 전환선 자체 떠봐야 3일 정도밖에 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한 목요일 다음 주 화요일 경우에 화요일 전후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 여러분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 그 상세한 시황은 매주 금요일 날 10시에 하는 수익을 말하다 서울경제처 가지고 다시 보기에도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 보시면 수익을 말하되 상세하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이 큰 변곡이 나올 가능성, 그 큰 변곡은 제가 볼 때는 전환선을 꺾는 하방 변곡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꺾이면 페넌트형으로 주가가 선행 스팬 여기 그 변곡점까지 주가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변곡점까지면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주가가 한 보름 정도 약세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주식 사는 거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저점 분할 매수하는 종목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문자 주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어깨 제일 저가를 했는데 인원이 차가 추가적으로 받지 못하고 지금 대기자로 받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대기하시다 보면 들어올 수 있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주식 물량을 과감히 줄이고요.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센티미와 보고 증권은 안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태풍은 지나갔습니다. 태풍 지나간 후에 바닷가에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지금 자리에서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현금화에 줄여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거 잘하셨죠? 저도 선거
꼼꼼하게 다 찍어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잊어버리고 우리가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현금 맞추러 가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고점에 오른 만큼 현금 50%는 좀 보유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최강 종목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 주식시장을 맞이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자 오늘 개장을 앞두고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LG패션입니다. 네. LG패션은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수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무제표가 아주 양호한 회사입니다. 올해 겨울 한파로 의류 수요 증가 및 내년 초 대학생, 신입생과 졸업생의 취업 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 개선과 높은 브랜드력, 중국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 꾸준한 외국인 순매수와 기관의 매수, 바닥에서 장기 거래량 증가 및 기간 조정이 완성된 듯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 동향을 보시면 현재 외국인이 한 달 내로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기간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서 하는데 어제 18만 6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정보를 보시면 재무제표가 아주 좋아요. 3년 전에 9,200억 원이었던 매출이 현재 1조 4천억 원, 수익이 928억에서 1,400억입니다. 아주 요즘 불황인데 불황에 맞지 않게 놀라운 매출액과 수익이 증가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현재 그 기술적 지표로 볼 때 20일, 60일, 120일선이 수렴대에서 상승형 패턴으로 나오고 있고요. MACD 오실레이터에서 양봉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도에서도 50이 돌파돼서 좋은 매수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유 기간은요, 우량주이기 때문에 약 2주 정도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5일선 부근인 31,000원에서 32,000원 부근에서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침착히 10시 반 점심시간 또는 종가로 세 번으로 나눠서 한 두 번 정도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쫓아가는 매매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주봉의 60일선인 36,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약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요. 항상 20, 30%, 50% 그런 수익률 바라지 마시고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나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상승 시 계속해서 분할 매도하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저점 지지선인 3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정된 마인드가 안정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그 신창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등 주식, 좋은 주식을 단무지 정신으로 꾸준히 들고 가시면 종목마다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꼭 납니다. 그걸 이제 1년 합산으로 보면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니까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안정적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LG패션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어서 STS 반도체, 지난 시간에 추천을 받아봤는데요. AS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STS 반도체는 스마트폰, 신규 태블릿, 모델 수요 증가로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및 해외 반도체 업체로서 다변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장기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마친 후 바닥 상승형이 진행됩니다. 현재 6개월 정도 여기서 장기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거래량과 기간 조정 또 가격 조정을 마치고 상승형인 주식형을 잡아서 최소 5%에서 많게는 10에서 15% 수익이 났을 때 과감히 매도하는 전략이 잘 맞으리라 생각됩니다. 보유 기간은 코스닥이니까 약 일주일 정도를 하시고요. 매수가는 항상 저점, 5일선 저점 부근인 6,200원에서 6,5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도가는 전고점 부분인 약 7,200원 정도고요. 손절가는 5일선 라인, 5일선 11선 바닥 라인인 6,000원을 지켜주시면 되고 종목은 많이 있으니까요. 매일 종목이 한두 종목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 저점을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바닥권에서 조급하지 마시고 침착히 매수를 잘해주시면 수익은 언제든지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행복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는 저희 센TV 시청자 여러분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추천 종목은 GS, 난방유 성수기가 시작됐다며 정제 맞은 반등이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은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 추천 종목은 대한항공. 최근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 흐름이 동사 영업 환경에 우호적이라며 투자 의견 역시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KDB 대우증권 추천 종목은 신한지주, 대출 성장의 꾸준한 진행, 신한지주의 경우 3분기 성장세가 회복됐고 4분기 들어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49,7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LG생활건강, 전일 일본 건강기능식품 통신 판매업체인 에버라이프의 지분 100%를 인수를 결정했죠. 이 소식에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7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대표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현대하이스코, 성수기 진입과 신차 효과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5만 3천 원입니다. 네,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12월 27일 배당락을 앞두고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결산법인 보통주의 배당 수익률이 한 1.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기말 배당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우선주가 2.2%로 다소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선주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보통주하고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률 자체가 배당주 선정의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겠지만 우선주는 배당 수익률을 제외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그러한 배당 수익률과 유동성을 확보한 우선주로 두산이나 금호석유, SOL, SK이노베이션, SK, LG화학, 현대차 같은 종목의 우선주들은 배당 수익률과 또 적정을 한 유동성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배당을 노린 투자로 가장 적절한 종목군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 GS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추천 종목은 GS인데요. GS 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정유주인데 난방유가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정제 마진 자체가 반등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유주들은 대부분 4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 GS는 지주회사 쪽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소 양호한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정유 부분이나 또 자회사의 자원개발 쪽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보유를 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자회사인 GS 리테일이 실적이 개선되고 시장 가치가 다소 커지고 또 GS 파워나 GS EPS 같은 발전자 회사들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향후에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실적 부분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도 현재 역사적 밴드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부담도 다소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정유주들 중에서 매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2월 20일 목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예상 체결가를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한 8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00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양순모 전문위원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예, 먼저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대선이 이제 종료된 이후 시점부터 투자자들이 이번 대선 결과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머릿속으로 계산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의 체크 포인트 한 총 5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임시국회 소집일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국면이 끝난 것이다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라는 측면에서 산타랠리가 이어갈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시장의 호재로도 남아져 있는데요. 이번에 2013년도 예산안과 또 기금 운영 계획안, 또 예산부 법안 이런 부분 여러 가지들에 대한 일처리들을 위해서 오늘 임시국회를 이제 소집할 예정이고요.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날에 있는 27일부터 28일까지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들을 처리할 예정. 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국회 소집일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11월 전력 판매량, 그리고 전력 시장에 대한 거래 동향이 이번에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관련주, 한국전력도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일본에서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발표가 오늘 예정되어져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또 3분기 GDP 발표 확정치가 있고, 또 미국에서 주간 신규에 대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 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 상황을 놓고 봤을 때 2000포인트를 딱 전후로 계속해서 방향성들을 좀 체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우리 코스닥은 계속 좀 혼조세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000포인트 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 차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선거가 끝난 이후 첫 거래일의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대선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증시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은 우리가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12거래 연속 매수 행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만 외국인들이 매수한 규모만 따진다면은 2조 6천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업종 절반에 걸쳐서 주식을 사모으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수 강도를 좀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지금 미국 소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중국 성장률에 대한 회복 국면 진입, 또 유럽 재정위기 우려 완화에 있다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2조 6천억을 매수를 했을 때 IT 업종뿐만 아니라 은행, 그리고 화학, 조선, 건설 업종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이전에는 IT와 또 운수장비 업종들만으로 주가의 또 상승 랠리를 주도를 했었지만, 지금은 오랜 기간 소외되었던 이런 업종들을 위주로 좀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의 시점 이후, 또 혹은 연말이 지난 이후로부터 다음 장세의 주도주가 될 확률은 지금까지 경기에서 소외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은행, 화학, 조선, 건설 쪽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국 증시는 경기나 또 기업의 구조적 회복을 기반으로 둔 장세보다는 오히려 유동성 장세로 가는 전개장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들 업종은 저평가된 주가를 바탕으로 유동성 유입이 속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동향을 놓고 봤을 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있었죠. 1986포인트라는 자리입니다. 이 1986포인트 기준점으로부터 우리가 현금 비중을 50%를 이상으로 베팅을 해야 되느냐, 혹은 이탈을 매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여부는 1986포인트라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1986포인트를 하회를 한다라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베팅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시장이 좀 추가적인 조정 양상을 받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관점이 올바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시장이 중심으로 주식과 현금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완만한 상승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시장의 조정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경기 민감 소외 업종들, 그리고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을 때 차기 주도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그 예상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는 2000포인트 기준으로, 그리고 코스닥은 480포인트 기준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예상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자동차, 운수 장비 업종들이 좀 강력한 모멘텀을 좀 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3%대, 기아차가 1%대, 현대모비스가 지금 4%대의 강한 시초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최근 현대차나 기아차의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상당폭 지금 주가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추가 상승이 좀 덜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오늘은 좀 운수 장비 업종들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기술적 상승 국면으로 좀 보시는 것이 맞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지금 화학 업종들 혹은 건설 업종들 쪽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이번 주는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전략 후 중장이냐 혹은 전략 후 약장이냐에 대한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주 후반부로 갈수록 지금 시장은 조정 양상을 더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지 마시고, 또 지금 현재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세를 강력하게 보여주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강한 수급 모멘텀을 아직 보여주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좋은 타겟팅 자리 사정권에 들어왔을 때 접근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